한반도 중남부 계룡산 산허리에는 수많은 옛 도자기 요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14세기 말 불교를 국시로 한 고려에서 유교를 국시로 한 이시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도자기 형태도 고려 청자에서 이조자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조선 초기 분청사기를 만들던 곳입니다. 분청사기란 회색 또는 회백색 대토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하고 그 위에 회청색 유약이 치유된 것입니다. 도자기의 흐름을 색깔로 살펴보면 비색으로 불리는 고려 청자에서 회청색 계열인 분청사기 그리고 흰 바탕인 백자로 내려옵니다. 분청사기는 사실적 문양을 대담하게 단순화, 생략, 변형시켜 깊고 드높은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백자는 아무 문양이 없는 순백자와 푸른색 문양의 청화백자가 있는데 이 청화백자는 코발트계의 청색 안료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또 기면에 산화동을 사용하여 붉은색 문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진사백자라고 하며 철애구를 이용 검은색 문양이 나타나게 한 것을 철사백자라 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의 사기막골에 있는 이은구씨의 도요지입니다. 도자기는 흙과 불의 예술품이기도 합니다. 도자기의 바탕인 대토에는 사토, 점토, 고룡토 등의 재료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쓰는데 대토에는 철분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대토의 재료는 물에 넣고 휘저은 다음 채로 칩니다. 대토는 그 입자가 120모, 즉 한치의 120분의 1의 분말로서 60모 정도의 밀가루에 2배 이상 고아야 합니다. 채로 친 흙물은 물속에서 앙금이 지도록 하고 자연 상태에서 물을 증발시킵니다. 대토를 반죽하는 모습입니다. 흙을 차질게 하고 흙 속에 기포, 즉 바람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실입니다. 두꺼운 진흙벽에 지프로 지붕을 이은 초가접 실내는 성형의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줍니다. 백자 주병을 성형하는 과정을 봅니다. 발로 물레를 돌리고 손으로 성형을 합니다. 이은구 씨는 콘크리트 건물에 전기 모터를 이용한 물레 돌리기 등 현대 문명의 이기를 극구 피하며 조상이 흙을 빚었던 그 분위기와 방법을 고집합니다. 이조 백자는 자기적으로 계산된 조형 미술품이 아니고 무심의 세계에서 빚어지는 도자기입니다.
백자는 번잡한 기교와 다양한 색채를 표현하기보다 더 많은 시간, 노력, 경비를 들이며 단순한 색조와 형태, 대범한 선의 변화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순 백자 대호를 만드는 과정을 봅니다. 한국미의 바탕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미술에서 모든 표현은 대범스럽게 합니다. 그 속에는 밀도와 정력보다 성글고 해식은 멋이 있으며 유머가 섞여 있습니다. 또한 예쁜 것을 숭상하기보다 잘생겼다는 표현을 많이 쓰며 가깝게 보기보다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 순백자 대호가 있습니다. 대범스럽고 성글고 해식은 멋이 바라보는 아름다움 속에 예쁘기보다 잘생긴 모양으로 마무리 졌는가. 틈나는 대로 버릇처럼 선을 그어보는 도공. 백자의 생명은 그 흐르는 선에 있습니다. 성형이 되면 뜨거운 온돌에서 서서히 말립니다. 그리고 꾸덕꾸덕한 상태에서 투각을 하거나 무늬를 파서 백토, 흑토를 넣는 상감 등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작품임을 확인하는 서명을 보통 잘 보이지 않는 밑부분에 합니다. 성형 이후 자기는 섭씨 800도 내외에서 한 번 굽는데 이를 초벌구이라고 하고 이때에도 흠이 있는 것은 깨어버립니다. 도자기에 문양을 그려놓는 것은 초벌구이 후에 합니다. 동양화가 서세옥 화백이 백자대호에 매화 한 가지를 그립니다. 동양회화의 아름다움은 여백의 미에 있듯이 넓고 휜 백자 공간 위에 여백을 남긴 문양은 바로 동양회화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푸른색의 청화, 검은색의 철사, 붉은색의 진사체는 문양에 따라 단일색 또는 두세 가지 색으로 경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양화가 김기창 화백. 문양은 그릇의 형태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자기 취향에 따른 무늬를 구하여 그리기도 합니다. 도자기 기면에 광택과 색채를 내는 요약은 도요지마다 비법으로 전해옵니다. 요약은 극히 고운 분말로 갈아야 합니다.
대토가 120모이면 요약은 300모 이상, 즉 밀가루의 5배 이상 부어야 합니다. 입에 넣고 씹어도 질근거리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야 합니다. 나무나 잎의 재, 토속, 장석, 휴석, 석회석 등 무슨 재료를 어떤 비율로 배합하느냐에 따라 자기색의 특색이 나타납니다. 장석은 유리질, 재와 석회석은 촉매제 역할을, 토속은 요약의 특성을 주는 발색의 역할을 하고 휴석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요약은 기면에 고르게 발라야 합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기면에 한 군데로 뭉쳐버리고 너무 엷으면 발색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요약 바른 부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면과 요약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면 요약이 묻지 않은 상태로 구워져서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가마에 자기를 넣고 입구를 봉하면서 불떼기 준비를 마칩니다. 이때에는 후인애들도 남자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습니다. 불떼기에 참여하는 남자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고사를 지냅니다. 정성을 다하자는 마음의 준비이며 잘 구워지기를 바라는 기원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고사엔 남자만 참여하고 집안의 어른이 음복을 하면 가마에 술을 뿌립니다. 가마와 사람이 일체가 되자는 마음 다짐인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마는 등요입니다. 등요란 경사진 곳에 여러 칸의 가마를 줄줄이 잇대어 놓고 맨 밑칸에서 불을 떼면 위로 불길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맨 밑칸은 보통 숯이 오래 남는 참나무와 소나무를, 불길이 직접 자기의 영향을 미치는 옆칸에는 소나무를 뗍니다. 도공은 불길이 가마 속에 골고루 번지게 하도록 항상 불길을 지켜보며 나무 놓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1300도의) 열기에서 익어가는 자기. 고려 말기 퇴화된 청자는 산화염에서 구워진다면 백자는 환원염에서 구워집니다. 불 때는 시간은 보통 맨 밑칸에 10시간 정도, 그 다음 옆칸은 2~3시간 정도씩 위로 올라가며 뗍니다. 보통 저녁에 시작된 불떼기는 이튿날 새벽이면 위칸 한두 개가 남습니다. 밤새워 불과 싸운 도공은 끝까지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하나. 섭씨 1300도의 열기가 식으며 분청사기에 세색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불때기가 끝나고 가마속이 식자면 이틀 정도 있어야 합니다. 제빛을 찾아서 탄생된 백자들. 백자의 색은 언제나 연한 물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백이면서도 순백이 아니고 어느 것은 분백에 쌓여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소송된 결과를 검토하는 순간 이때 도공에겐 조그만 흠도 용서치 않는 결단성을 필요로 합니다. 도공에겐 가슴 아픈 순간이기도 합니다. 백자의 굽돌이에 금이 갔습니다. 갑자기 과한 불길이 자기에 미쳐 터진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온도가 모자라면 자기는 서리고 바라는 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도가 과열하면 표면이 산화하여 퇴색됩니다. 완전한 것을 바라는 도공의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작품이 소중하게 간직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파괴는 창조의 모체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위한 진통이 클수록 진통 이후의 희열의 순간은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그 귀중한 순간을 위해 도공은 또 묵묵히 진통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백자는 실용적 가치 있는 생활용구로 쓰여졌습니다. 개다리 소반의 백자 술병과 백자 술잔은 운치 있는 초촐한 술상입니다. 대청마루와 백자 항아리. 한국인은 흰옷을 숭상하여 즐겨 입었습니다. 흰옷과 백자의 색. 이것은 꾸밀 줄 모르고 순박하며 겸손한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심성 바로 그것입니다. 사방 탁자 위에 필통과 연적. 이것은 서예에 꼭 필요한 도구이며 어릴 때 부모 몰래 퍼먹던 쌀뒤 주위의 굴단지도 백자였습니다.